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복소의 수학 5주차 강의입니다. 간단하게 OT 하고 시작하죠. 매주 수업 시작 전에 개념 테스트 진행합니다. 1주차만 없고 2주차부터 진행되고요. 정의, 정리, 예제, 예제 변형 이런 문제 등으로 구성되고요. 직강생분들만 채점 가능하고요. 인강생분들은 스스로 채점이 될 겁니다. 어차피 뭐 교재에 있는 거의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뭐 풀이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 풀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과제가 제공이 되고요. 인강생분들은 그 지스쿨 자료실에 수강하시는 그 옆에 자료란이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직강생분들은 직강생 전용관이라고 있습니다. 지스쿨 사이트에 왼쪽에 보면은 직강생 전용관이 있고 거기에 보충 강의인가? 예,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그래서 내일 중으로 이제 등록이 될 거고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카페 공지사항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직강생, 인강생분들 모두 채점이 됩니다. 오늘 이게 수요일 강의죠. 그래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시면은 채점이 되고요. 기한은 지켜주시고요. 만약에 채점을 원하시면 제출 방법은 직강생분들은 직접 내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인강생분들은 지스쿨 옆에 또 첨삭란이 있어요. 그 자료 그쪽에 첨삭란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 스캔해서 풀이는 카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차에 종합 문제 제공이 됩니다. 전체 다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 문제 풀어보시면은 이제 풀어보셔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강생분들은 역시 자료실에 제공이 되고 직강생분들은 직강생 전용관에 제공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채점은 없고요. 다만 질문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수업 후나 또는 카페 수강 과목에 대한 질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페 등업 안 하신 분들은 다음에 황창주 전공수학 치셔가지고 요 사항 적으셔서 등업하시면 되겠고 등업글은 지우지 마세요.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계속 지우지 마시고 냅두시고요. 비대스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 교수님께서 필기하신 판서노트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는 이제 수업 말 그대로 수업을 서브해주는 노트예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한 증명들이라든지 뭐 그런 추가 예제 이런 것들 서브노트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나 뭐 인쇄 관련 이런 문제는 학원에 지스쿨 학원에 문의를 해주세요.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유튜브에 황창주 전공수학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만 해당하는 그 영상에 대해서 그 영상만 해가지고 올라갈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표는 이제 오늘만 이제 9시 35분 이때 시작을 해가지고 1시간 15분씩 수업을 하고 1시간 10분 점심시간 갖고 1시간씩 또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상황에 따라 조금 유동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막 탁탁 정확히 지켜지진 않을 수가 있고요. 끝나고 이제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직강생분들은 9시까지 오셔서 테스트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소 해석학을 이제 하는데 최근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할게요. 복소는 비중이 좀 그래도 있는 편이죠. 해석 대수 그 다음으로 거의 있는 편이고 확통, 미기, 복소 이런 게 지금 두 번째로 우선순위죠. 그죠? 보면 이제 두 문제씩 한 문제 물론 출제 예전엔 좀 됐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계속 두 문제 6점으로 2점, 4점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나오는 것들은 뭐 유수, 코시 적분 공식, 코시 리만 방정식, 리만의 정리, 리우벨 정리 다 중요한 것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일단 냈어요. 작년에는 이제 코시 적분 공식이 이때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등장을 했고요. 특이점은 이제 해석학하고 융합이 돼서 나왔어요. 배점 요때 이제 좀 바뀌었죠. 그래서 배점상의 문제로 문제를 여러 개 낼 수가 없어가지고 합쳐서 이렇게 냈던 게 두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해석학하고 복소를 합쳐서 냈었어요. 따로 내도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냥
엮었고, 그래서 해석학에서 2점 배당이 됐고, 복소에서 2점으로 배당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점짜리로 리유빌 정리하고, 복소평면과 도형이라고 적었는데, 이제 복소평면에서 무슨 거리, 곡선하고 어디 점하고의 거리 최소값 재는 그런 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로 뭐 이렇게 이상한 데서 나오진 않았어요. 작년에는 딱 나올 만한 그냥 딱 중요한 두 개, 자주 그죠? 복수 해석학에서 되게 제일 많이 쓰는 그죠? 그런 정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뭐 일단은 복수 해석학을 듣기 위해서는 해석학이 기본으로 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수 해석학은 이제 우리가 이변수 해석학이라고도 거의 볼 수가 있어요. 변수가 두 개니까 실수부하고 허수부하고. 그래서 다변수 미적분학 내용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상적인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빠삭하게 돼 있을 필요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 배점은 역시 6점, 2점 하고 4점 이 정도 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 파트랑 적분 파트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적분 파트의 문제가 다소 좀 높은 편이죠. 미분 파트는 이제 조금 해석 함수, 전해석 함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쪽보다는 그래도 적분 파트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미분 파트에 사실 낼 게 없어요. 내용이 별로 적어요. 오늘 하루에 미분 파트가 거의 끝날 정도로 내용이 그렇게 적어서 사실 이제 적분 파트에서 문제가 두 개가 나온다든지 거기서 조금 뭐 해석 함수 섞어서 나온다든지 해석 함수란 말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복수 해석학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해석 함수라는 말은 반드시 어떻게든 간에 들어갈 겁니다. 전해석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그런 해석 함수에 관련된 문제에서 적분 문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수 해석학은 이제 해석학 어쨌거나 해석학이잖아요. 복수 해석학. 그래서 해석학적 이론, 뭐 증명이라든지 이런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계산 문제도 나와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계산은 막 값을 구하는 거. 계산력이 모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 해석학에서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해석 함수예요. Analytic Function. 해석 함수. 이제 정함수. 성질을 잘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분 파트에 여러 정리들이 있어요. 뭐 리유빌 정리라든지 코시 적분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복수 해석학은 딱. 그건 이제 차차 개념을 하고 문제를 또 풀면서 그죠? 발전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복수 해석학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장은 이제 복소수에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할 건데, 복소수는 이제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은 맨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이게 계속 방정식을 푸는데 해가 없게 되는 거야. 그죠? 이런 거는 예를 들어 해가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실수체 안에서 해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이게 해가 뭐지? 이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피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피할 수 없고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이거에 해를 생각을 하도록 하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실수체에서 확장을 해가지고 그죠? 그런 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1의 양의 제곱근이죠. 요거 얘를 이제 기호로 놓아가지고 요 i라고 놓고 이미지너리 이제 가상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허수 해가지고 허수 단위라고 하는데요. 얘를 도입을 해가지고 어떤 수를 다룬다? 실수체에서 확장을 하죠. 그래서 실수에다가 요 허수 단위에 또 이미 실수배를 한 요런 수들을 모임을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복소수, 복소수. 그죠? 실수보다는 좀 복잡하다고 해서 복소수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다루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의를 내려보고 여러 성질들을 알아볼게요. 마이너스 1의 양의 제곱근, 얘를 i라고 하고요. 이를 허수 단위라고 한다. 그래서 요 꼴, x 플러스 iy, 요걸 이제 우리가 복소수 하나 변수로 둘 수가 있죠. g라고.
보통 두는데요. 요런 꼴의 수치를 복소수라고 하고 복소수 전체 집합을 C로 나타낸다. 이때 X를 실수부, Y를 허수부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도 해요. 요 G의 리얼 파트, 요 앞자 두 개 따가지고 리얼 파트,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너리 파트 따가지고 G의 이미지가 Y다. 그죠? 여기 실수부, 허수부. 그래서 기호로 요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떤 수 체계를 정의를 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거는 같다, 다르다. 예. 어쩔 때 같고 그러면 어쩔 때 다르냐. 두 복소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각각 같을 때,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거고요. 두 개가 모두 다 같을 때 두 복소수는 같다고 한다. 즉, 이거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 실수부가 0이고 허수부가 0이 아닌, 즉, 요런 꼴. 순수하게 허수만 있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순허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연산을 주려고 해요. 당연히 이제, 채 연산을 주려고 하는데요. 덧셈하고 곱셈을 주려고 합니다. 덧셈은 실수부끼리 더하는 걸로. 요거 G1하고 G2 더하면 실수부, 그 다음에 허수부끼리 더한 걸로 정의를 하고요. 곱셈은 뭐 이렇게 다소 복잡한데 요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분배하면은, 네 개의 덩이가 나오는데, 그쪽 실수 부분 모으고 허수 부분 모은 거.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1번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개의 복소수에 그러면은 이 실수부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G1의 실수부하고 G2의 실수부. 요것이 더한 거죠. 그쵸? 요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요 기호, 리얼 이걸로 본다면은, 이미지도 마찬가지.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리얼, 이걸 만약에 이 복소수의 이 연산을 씌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쪼개진다. 맘대로. 쪼개지고 넣을 수 있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두 연산에 대해서 복소수는 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대수 시간에 혹은 내지 해석학 시간에 했었죠. 복소수 채라고. 즉, C는 덧셈하고 곱셈에 대한 가왕군이며,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C, 여기다 좀 수정을 할게요. C와 C 스타, 0을 뺀 거. 요거는 각각 덧셈하고 곱셈에 대한 가왕군이며, 곱셈에 대한 가왕군일 때 0은 빼야죠. 그죠? 0 뺀 것이 가왕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배 법칙 만족을 하고요. 이제 채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덧셈에 대한 항등호는 0이죠. 0 플러스 i 곱하기 0. 그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곱셈에 대한 항등호는 역시 1. 그죠? 그렇게 되고요. 얘 덧셈에 대한 여거는 각 실수부하고 허수부에 마이너스 해주는 거. 곱셈에 대한 여거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걔는 G분의 1. 요게 되겠어요. 그거를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우리가 아직은 바로 뒤에 이제 정의를 할 거지만은, 알아볼 거지만 요게 성립이 되죠. 어차피 여러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게 켤레죠. 요거는 크기, 여기 제곱, 요 식이 성립하게 돼요. 맞죠? 요거 이제 실수가 되죠. 그러면은 G에다가 뭘 곱하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G의 여거는? 얘를 곱하면은 1이 된다는 거지. 얘로 일단 나눠준 거. 그럼 여기 1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여건이 된다는 거지. 얘가 바로 요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이거를 뭐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요거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굳이 막 저거를 외우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체 순서 관계. 실수에는, 순서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복소수체는, 순서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실수체를 우리가 5글자로 뭐라고 했었냐면은 완비순서체라는 말을 붙었었죠. 그런데 복소수체는 순서 관계는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1 플러스 2i가 크냐,
이 마이너스 4i가 크냐. 이렇게 뭐 어느 게 크다, 작다, 이런 걸 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해석학 때 했었는데, 만약에 C가 순서체라면, 다음, 우리 두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부분 집합이 존재하죠. 첫 번째 조건은 임의의 복소수 C에 대해서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반드시. 동시에는 안 되고요. P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0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G가 P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만족하는 부분집합 P가 존재를 해야 되고, 하나 더 조건이 있는데, 임의의 두 복소수 G1, G2에 대해서 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곱이 들어간다. 그죠? 요거를 만족을 해야 돼요. 요거를 만족하는 부분집합 P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P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C가 아니지. C가 아니고, 여기 P. 죄송해요. P. P에서 어떤 두 개를 뽑으면은 합이 들어가야 되고, 곱도 들어가야 되고. R은 있죠. 이런 집합이. R에는 있어요. 어떤 집합에? 양수 집합이죠. 그죠? 양수들, 양의 실수들 모아놓은 거. 그죠? 하지만은, 복소수에는 없는데, 이런 거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i를 한번 타겟으로 볼게요. i가 일단은 0은 아니에요. 그죠? 덧셈에 대한 항등호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0은 아니니까, 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만족이 돼야겠죠. i가 P에 들어가든지, 또는 마이너스 i가 P에 들어가든지. 맞죠?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만약 요거라고 한다면은 요거의 제곱이 i를 두 번 곱한, 얘도 P에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i, 얘를 제곱한 것도 P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결과가 뭘로 갔냐면은 마이너스 1로 갔죠. 그죠? 마이너스 1의 양의 제곱근이고 음의 제곱근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어쨌거나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마이너스 1이 P에 들어간다라는 이제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이 P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에 이미 요거는 성립이 된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덧셈에 대한 요거는 P에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셋 중에 반드시 오직 하나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덧셈에 대한 여건이 뭐냐면은 1이란 말이야. 맞죠? 왜냐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마이너스 1 입장에서 보면 덧셈에 대한 여건은 1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걔는 P에 들어가면 이제 안 돼요. 맞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요 P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또 이제 요거를 사용할 수 있죠. 2번도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는 요 P에 들어가야 되거든. 2번에 의해서. 근데 얘도 역시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여긴 들어간다.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합 P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요게 이제 1번 때문에 그렇고 요게 2번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거는 1번, 요거는 2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복소수에는 순서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하학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복소수가 요런 꼴이잖아요. 요런 꼴인데, 우리 좌표평면 R2의 점, x, y하고 자연스러운 1대1 대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R2에서 어떤 점, 예를 들어 1,2 잡으면은 1 플러스 2i랑 대응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자연스러운 대응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유사하게, 그죠? R2 평면에 그 점을 각각 요 복소수에 대응시킨
평면을 복소 평면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복소수 다 놓였다고 보자 이거죠. 그렇게 대응시킨 평면을 복소 평면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가로축은 역시 실수축이에요. 이 x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축이 되고, 세로축은 y축인데 허수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소수 요거에 대해서 g의 절대값 기호 붙었는데, g의 절대값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내지 보통 크기라고 해요. 모듈러스 크기라고 하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본다면은 복소 우리가 지금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본다면은 요 점이 x, y인 거죠. 요게 x 플러스 iy가 되는 거고. 이제 요거는 R2에 있는 점은 아니에요. 대응시킨 겁니다. 바뀌긴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1대1 대응이 일어나니까, 그죠? 그렇게 정의를 한 거고, 그래서 복소수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x, y. i 생략하고 그냥 x, y로. 아니면 내지 보통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얘가, g.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x, 여기 y 쓰고, 아니면은 여기 y, i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1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i. 그죠? 2라고 쓰기도 하거나 아니면 2i라고 쓰기거나.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거고, 여기가 실수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허수축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대응시킨 요 평면을 뭐라고 하자? 복소 평면이라고 하자라는 거고, 요것이 뭐가 되고? g의 크기가 되는 거죠. x제곱, 여기 수직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 요게 g의 크기가 돼요. 원점에서의 크기. 얘를 이제 그러면은 벡터로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점은 위치 벡터로도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벡터의 크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을 점으로 생각해도 되고 벡터로 생각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덧셈하고 뺄셈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두 복소수 G1하고 G2에 대해서 그거의 차의 크기, 얘를 G1하고 G2 사이의 거리, 이거죠. 여기서 빼서 크기를 쟀으니까 G1하고 G2 사이의 거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복소수 G에 대해서 G바, 허수부의 부호만 바꿔준 거, 반대로. 허수부의 부호를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반대로 바꿔준 요거를 G의 켤레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 덧셈하고 뺄셈 연산에 대해서 좀 볼게요. 여기를 만약에 뭐 G1이라고 하고 여기를 G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덧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덧셈? 요거 덧셈은 벡터로 보는 거니까 벡터 합. 평행사변형법을 쓰든지 삼각형법을 쓰든지 해가지고 요 점이 된다는 거죠. 요거 G1 플러스 G2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뭐가 되고 요것이 G1 플러스 G2의 합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G1에서 G2를 뺀 거는 G2는 빼는 거니까 반대 벡터, 그죠? 요거를 합쳐주는 거랑 같죠. 요게 마이너스 G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쳐주면 또 평행사변형 문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되나? 대략 그러면은 G1 마이너스 G2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G1 마이너스 G2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거는 요거랑 같죠. 그죠? 요게 G1 마이너스 G2의 크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으로 본다면은 요것이 합의 크기, 요것이 차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복소수 G가 있어요. 복소수 여기 G가 있으면은 이거의 켤레는 허수의 부호가 바뀌니까 여기가 원래 y였는데 마이너스 y로 바뀐 거니까 여기 딱 길이 대칭으로 딱 요만큼 떨어져 오는 거죠. 대칭되게. 그러니까 실수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얘가 G바. 그래서 요거죠. x 플러스 iy, x 마이너스 iy. 요게 켤레고요. 됐죠?
자, 그러면은, 뭐, 켤레, 크기 이런 거 알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복소수 G고요. G하고 G1, G2에 대해서 다음에 성립한다. 1번, 리얼 G 하고 리얼 G의 크기. 예죠? 절대값, 그 다음에 G의 크기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이미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자명해요. 요거는 자명합니다. 둘 다 실수죠. 당연히 실수, 어떤 실수보다는 그 실수의 절대값이 당연히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완전히 자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두 번째 거 보면은 G의 크기의 제곱. 크기가 아까 뭐였죠? G를 x 플러스 iy라고 한다면은 x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었죠. 그죠? 제곱했으니까 x제곱 y제곱 요게 되겠고, 얘는 x는 우리가 리얼 파트,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 그거의 제곱, 각각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보다도 크거나 같고, 양수니까 0 이상의 수니까, 그죠? 허수부의 제곱보다도 크거나 같죠. 그래서 제곱을 지워주면 저 식이 자연스럽게 성립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의 크기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위랑 같죠? 요거고, 얘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그럼 얘가 바로 켤레 크기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곱 지어주면은 저걸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소수치의 크기보다는 실수부, 허수부의 크기를 합한 것이 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또 복소수 크기의 루트 2배 한 것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그것을 보여보면은 G의 크기는 X제곱, Y제곱의 루트, 요거 맞죠? 얘는 어차피 뭐 제곱의 그냥 x의 제곱이나 절대값의 제곱이나 어차피 뭐 같은 건데, 요거 각각의 제곱하고는 같은데 이거의 전체 제곱 하면은 이 양수의 2배가 더 있어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더 크거나 같죠. 그러면은 얘는 양수의 제곱의 루트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동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요거는 다시 우리가 얘를 어차피 얘랑 같이 같은 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풀어보면은 요거가 되는데요. 여기서 요 식이 성립하게 되죠. 앞에 건 두 개 그대로 왔고요. 요거보다는 뭐가 더 큽니까? 제곱의 합이 더 크죠. 산술기하 적용을 해도 되고요. 그죠? 합의 평균은 곱의 평균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그죠? 그거 적용을 하면은 어쨌거나 얘 두 개, 얘 두 개니까 루트 2의 요거죠? 요거의 루트죠? 그러니까 G의 크기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뭐 두 개 복소수 합이나 또는 차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의 합이나 차와 같다. 요거는 이제 G1, G2를 우리가 X1 플러스 IY1, X2 플러스 IY2 그렇게 두고, 그죠?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은 이제 생략할게요. 나누기, 목도 마찬가지. 그래서 각각 그냥 잘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쪼개지고, 이게 두 개에 대해서 했지만은, 세 개든, 네 개든, n 개든, 임의의 유한계에 대해서는 다 쪼개져요. 잘.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유한계. 귀납법으로 보여볼 수 있죠.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리얼 G는 우리가 이 G하고 켤레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G에다가 켤레 더하게 되면 허수부가 사라지고 실수부의 2배가 남아요. 그러니까 2로 나눠주면은 실수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G에서 켤레를 빼버리게 되면은 뭐야? 허수부의 2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없애줘야 허수부에 있는 실수가 딱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요런 관계도 갖고 있다라는 사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G하고 G 바 하면은 X 플러스 IY, X 마이너스 IY로서 계산하면은 요게 나오죠. 그거는 요거랑 같죠. 그래서 요것도 성립하게 되겠고. 자주 쓰는, 그죠? 요거 자주 쓰는 식이고. 그 다음에 5번은 절대값 크기도 잘 쪼개지는데요. 나누기 목도 마찬가지. 하나만 앞에 곱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보면은 G1, G2 요거의 곱의 크기의 제곱. 자, 요거는 그러면 아까 위에 4번에 의해서 크기의 제곱은 요 복소수하고 그 복소수의 켤레의 곱과 같다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켤레는 잘 쪼개진다 그랬죠. 이렇게 곱하기에 대해서 잘 쪼개지고 채니까 곱셈에 대해서 가완 성립하죠. 그래서 G1 바, G2 바. 그래서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고요. 그러면 앞에 거는 다시 G1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G2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제곱 다 없애주면은 5번 성립하고요. 뒤에 거 목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보여볼 수 있겠고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인데 6번은 이제 우리가 삼각부등식이라고 부르는 두 식이죠. 되게 많이 사용하는 식이죠. 자, 첫 번째는 보여보면은 G1, G2 합의 크기의 제곱. 얘는 마찬가지로 G1, G2 합과 요것의 합의 켤레의 곱과 같죠. 그러면은 켤레는 뭐 이렇게 잘 쪼개지니까 이렇게 되겠고 전개를 하게 되면 G1 크기의 제곱 되죠.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1 곱하기 G2 바. 그 다음에 G2 G1 바. 그 다음에 G2의 역시 크기의 제곱. 요게 되겠어요. 맞죠? 근데 이제 요 두 개가 관계가 있죠. 얘는 뭐랑 같아요? G1 G2 바의 전체 바와 같죠. 그죠? 그러면 다시 맞아요? 그러면 여기 G2가 되고, 요거 G1 바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수의 켤레가 바로 얘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저 관계가 있었죠. 일단 앞에 거 그대로 쓰고. 자, 어떤 수, 복소수하고 그 수의 켤레의 합은 어떻게 바꿔낼 수가 있냐면은, 어떤 수하고 그 수의 켤레의 합은 그 수의 리얼 파트의 2배로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수가 얘니까 이렇게 그죠? 바꿔도 되겠고 그러면 뒤에는 그대로 썼고요. 맞죠? 근데 그것보다는 누가 더 커요? 요 리얼 파트 어떤 수의 리얼 파트보다는 첫 번째 식에 의해서 이 수의 절대값이 더 크죠. 크기가 더 커요. G1, G2바의 크기, 곱에. 맞죠? 그러면은 얘는 G1 바의 제곱, G1 크기의 제곱이고 에다가 요거는 G1 바의 절대값, 그 다음에 G2 바의 절대값인데 바의 크기나 뭐 그냥 크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얘는 G1 크기, G2 크기 요거의 전체 제곱 요게 되겠죠. 그래서 제곱도 양의 제곱권 씌워주면은 저 삼각부등식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6번이구나. 요게 이제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 요 삼각부등식도 많이 씁니다.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일단은 보여보면은 이거 해석학 때 우리가 보여봤었죠. G1 그거랑 똑같은데요. G1의 크기는 얘를 빼고 더하죠. 상관없죠. 어차피.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 두 수로 보고 앞에서 했던 1번 삼각부등식을 써요. 그러면은 요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G2로 하나 시작을 해가지고 G2에서 G1을 하나 빼고 더해요. 상관없죠.
그 다음에 요 두 수에 대해서 삼각부등식 적용을 하게 하면 얘인데 이제 바꿔도 상관없죠. 어차피 그 수의 크기나 마이너스의 크기나 같으니까 얘 하고 얘가 돼요. 맞죠? 그러면은 요 두 관계식으로 인해서 얘가 지금 여기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보다는 크죠. 얘 말고 얘로 가면 안 되겠구나. 부등식이. 다시. 얘로 말고 요걸로 할게요. G1의 크기 마이너스 G2의 크기. 요거를 넘기면은 요는 요거보다 작죠. 맞죠? 그 다음에 얘를 넘겨오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같은 애인데요. 얘가 마이너스 G1, G2의 크기보다는 크죠. 따라서 어떤 요 수가 그 수하고 그 수의 마이너스보다 요 관계를 일으키게 되면은 이거의 절대값이 얘보다 작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보여줬다. 아까 여기 G1, 여기를 G2라고 한다면은 합이 얘죠. 합이 얘. G1 플러스 G2. 그죠? 그 다음에 차의 크기는 얘라 그랬어요. 요거. G1 마이너스 G2의 크기. 요게 G1의 크기. 요게 G2의 크기. 맞죠? 당연히. 그래서 요게 그러면 요거도 G1이죠. 그래서 G1하고 G2보다는 당연히 요게 삼각형이니까 이게 더 커야죠. 요게 이쪽이 더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차보다는 얘 차보다는 이게 더 커야죠. 그죠? 삼각형이 되려면은 만약에 요 차보다는 지금 얘가 큰데 만약에 더 차가 크다면 만약에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거 넘기면은 이 한 변이 지금 두 변 합보다는 더 크게 되는 거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기하적으로 볼 수도 있죠. 기하적으로 그래서 삼각부등식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고 자 이항 정리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임의의 두 복소수 G1하고 G2에 대해서 다음에 성립한다. 요거 이항 정리 우리 정순호 때 했던 거 그렇죠? 요것도 성립하게 돼요. 뭐 채니까 쭉 n개 덩어리 곱하고 쭉쭉쭉쭉쭉 다 곱해서 묶어주면 되죠. 교환 맘대로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고요. 자 그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복소수 G들의 모임을 복소평면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G 플러스 I의 크기가 3 이하인 그런 G들을 다 모으면 복소평면에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거죠. 일단은 보통 이렇게 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면은 일단은 등호를 생각을 해요. 경계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부등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G 플러스 I는 3. 얘는 뭐가 돼요? 누구와의 거리? I는 아니죠. 얘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하고 거리가 3인 것들의 모임이죠. 일단 그러니까 1이에요. 경계가.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I고 거리가 3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4I까지 내려갈 거고 여기가 뭐 2I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되는 어떤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경계가. 근데 그 거리보다는 작은 애들. 그러니까 근데 등호가 들어가니까 경계는 당연히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되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쟤는 어떻게 됩니까? G-1의 실수부가 0 이상인 거. 쟤는 요거는 우리가 쪼갤 수 있다 그랬어요. 리얼 G 마이너스 리얼 1. 1의 실수분 1이니까. 즉 한마디로 리얼 G가 1 이상인 거. 요거랑 그냥 동치가 되는 거죠. 그죠? 실수부가 1 이상인 거니까 얘가 되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이제 기하적으로 뭘 의미해요? 어떤 지들의 모임이냐면은 4i, 그러니까 0,4i죠. 0,4.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4. 그 두 점 있죠. 그 두 점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그거는 이제 타원이죠. 그죠? 어떤 두 고정된 점하고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타원이고 그 합이 10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장축의 길이가 되죠. 그 말은 즉슨 여기가 뭐 4i, 여기가 마이너스 4i가 되겠고 장축의 길이가 10이니까 여기 꼭지점이 5하고 5i 마이너스 5i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긴 그러면은 3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단축. 그래서 단축의 길이 6 되고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타원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4번은 어떻게 될까요? 4번은 어떤 복소수 모임이냐면은 1하고의 거리하고 마이너스 i하고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죠. 그죠? 그럼 1은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i는 여기에요. 맞죠? 여기가 1. 그럼 거리가 같은 점은 일단 당연히 요 섬에 있는 여기 중점이 있겠죠. 근데 뭐 여기만 그래요? 아니죠. 여기에 무슨 선? 수직? 2등분선에 있는 애들 다 되죠. 거리가 다 같아요. 그죠? 합동이 나오니까 요 삼각형이 두 개가 계속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수직 이등분선 나타내고 3번은 타원 나타내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부등식 보유라는 건데 G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은 뭐 요 수의 이미지너리의 크기가 3보다 작다라는 건데요. 자, 요건 어떻게 돼요? 아까 이미지너리의 절대값은 그냥 이 수의 크기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맞죠? 그럼 여기에다 이제 삼각부등식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얘죠. 그죠? 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제곱의 크기는 그냥 크기의 제곱 바로 빼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면은 얘는 크기가 몇이에요? 1이고 얘는 G 바의 크기나 G의 크기는 같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에는 1 더하기 1, 1 그래서 3보다 작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G의 크기가 2예요. 2일 때 요 식이 성립한다. 라는 거는 그럼 얘는 요거의 크기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그거에 지금 역수들이죠. 3의 역수하고 요 크기 역수니까 반대를 보이면 되겠어요. 요거의 크기가 3의 크기보다는 크거나 같다 하면 역수치하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3보다 작다라는 거 보이는 게 아니라 3보다 크거나 같다. 요쪽을 보여야 돼요. 맞죠? 그죠? 근데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일단 되죠. G제곱 마이너스 3 G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얘는 요거는 이쪽 부등식을 끌 때는 요거 성립한다 그랬죠. 이 3의 크기. 근데 어차피 뭐 3이니까 그냥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이거의 크기 마이너스 이거의 크기의 절대값보다는 얘가 더 크죠.
맞죠? 요 삼각부등식. 삼각부등식의 두 번째 거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2니까 4 마이너스 3이니까 1이고요. 얘는 4 마이너스 1이니까 3이네요. 따라서 3이죠. 이거 보세요.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역수치하면은 저게 성립이 되겠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등식을 쓸 일이 종종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은, 그때 이제 잘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 복소수 g가 요 크기가 1보다 작대요. 요거를 만족할 때 1-g의 실수분은 2분의 1보다 크고 1-g분의 g의 실수분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뭔가 좀 비스무리하죠. 그죠? 비슷한데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동시에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얘가 지금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죠. 1번은. 그래서 이제 얘를 보려고 하는데 얘는 요 리얼 안에 맘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으니까 요게 되겠고 얘는 이제 통분하게 되면은 요게 되죠. 요게 되죠. 맞죠? 자, 2분의 1 밖으로 뽑을게요. 상관없죠. 요거 2분의 1 밖으로 뽑읍시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얘를 봐야 되죠.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얘도 안으로 넣읍시다. 통분하면 요게 되고 자 얘도 미리 2를 일단 밖으로 뽑고 남는 거는 1-g분의 g 플러스 1 요거죠. 그래서 요거랑 같아요. 어떤 복소수의 실수부나 그 수의 상수배를 한 거의 실수부나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의 실수부에 그 상수배를 한 거나 상수배를 한 다음에 실수를 취한 거나 같으니까 상수 밖으로 뽑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야 될 게 얘가 각각이 다 0보다 크다라는 사실만 보이면 1번하고 2번이 동시에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달린 거죠, 지금. 이거의 실수부에 달린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의 실수부를 보고 싶어요. 1-g분의 1 플러스 g. 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켤레를 곱해주면 되죠. 1-g 바. 1 플러스 g에다가 1-g 바. 이렇게 되면은 분모의 실수화가 되는 거니까 분모가 이제 실수가 되죠. 얘는 1 이거의 전체 바니까 1-g 바의 크기의 제곱 되겠고 분배를 하게 되면 1 g 바 플러스 g 마이너스 g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분모는 그대로 왔고 자, 실수는 뭡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실수부만 관심이 있죠? 얘는 일단 실수 분모가 1 마이너스 g 바의 크기. 요것도 실수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g에서 뭘 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g에서 켤레를 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거는 아까 그 관련이 있었죠. 호수부랑 관련이 있었어요, g에. 뭐였어요? 얘를 뭘로 나눠준 게? g에서 켤레를 2i로 나눠준 게 호수부니까 호수부의 2i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i 이미지너리 g 요게 되겠어요. 그럼 어쨌거나 요게 요 2까지 한 게 요게 지금 허수부가 되고 요게 실수부가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제 실수부는 요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g 1 플러스 g분의 1 요거의 실수부는 요거고 요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0보다 크냐? 0보다 크죠. 분모는 당연한 거고요. 분자가 0보다 크니까. 왜냐면은 제 크기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0보다 크다. 그래서 결국엔
1번하고 2번을 동시에 보였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성립이 되는데, G0가 개수가 실수인 당식 PG의 근이면 요 G0의 켤레도 PG, 그 같은 당식의 근이다. 어떤 복소수가 개수가 실수인 당식의 근이면 그거의 켤레도 그 당식의 같이 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수 때도 한번 봤던 것 같고요. 자, PG를 개수가 실수인 당식인데 임의로 하나 둘게요. AN, CN, AN-1, CN-, A1, C, A0, AI는 실수. 요거예요. 요거라고 한다면은 G0가 근이니까 G0를 대입하면은 0이 돼야겠어요. 맞죠? 대입한 것은 AN, G0N승. 요게 되겠죠. 요게 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뭘 해보고 싶냐면 켤레를 씌워보고 싶어요. 그죠? 켤레를 씌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0의 켤레는 어차피 0이고, 그죠? 0의 켤레는 0이고, 그럼 요거의 켤레랑 같은 거죠. 맞죠? 이거. 자, 요거 켤레 씌우면은 어떻게 돼요? 합이니까 다 쪼개지고, 이렇게 켤레로 다 각각 켤레 합으로 쪼개지고, 곱도 다 쪼개지죠. 그죠? 근데 얘는 실수니까 실수의 켤레를 하나마나 그냥 그 실수죠. 그래서 A, N이고, 요 곱의 켤레는 켤레 곱, 그거랑 같죠. 그래서 G0, 요거의 N승, 요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게 되죠. 맞죠? 가만 보니까 얘가 뭐다? 얘죠. 원래 다항식에다가 G0의 켤레를 넣은 거랑 같아졌어요. 그거일 때 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얘도 근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2번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홀수 차수인 실계수 당식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실해석학적으로도 볼 수가 있죠. 어차피 홀수 차수면은 만약에 홀수 차수의 최고 창의 계수가 양수면은 무한대로 보내면은 계속 증가를 할 거고 마이너스로 보내면은 계속 감소할 거니까 결국에는 이 x축을 언젠가 만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뭐 중간값 정리 적용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1번 사실로 인해 가지고 자명하게 끌 수도 있죠. 1에 의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하나의 근 G0는 뭘 만족을 해야 돼요? 얘하고 이거의 켤레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복소수가 근이면 그거의 켤레도 근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짝이 지어지죠. 둘 짝 지어지는데 저게 홀수 차수니까 하나가 남아요. 맞죠? 그런 애가 반드시 있다. 물론 실수가 두 개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근데 뭐 그냥 복수수끼리 계속 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나오면 끝난 거고 게임이. 복수수끼리 짝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수가 이게 하나가 반드시 남죠. 그죠? 그래서 G0하고 G0 바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근이면 그거의 켤레도 근인데 얘가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만족한다. 요거를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복소수가 자신의 켤레랑 같다는 얘기는 G0가 실수다라는 거랑 동치죠. 그래서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소수 알아봤고요. 이제 복소수의 다른 표현, 복소수를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극형식을 도입을 할 건데 0이 아닌 복소수 G에 대응하는 점 x, y의 극좌표를 R세타라고 하자. 그러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x, 여기 y
하면은 요 점이 지금 복수 수치인데 얘가 x 플러스 iy 요거잖아요. 이거의 극좌표라고 하는 것은 얘를 가로 세로 이렇게 재지 말고 요 실수축으로부터 돌아간 그 요 돌아간 각을 우리가 세타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걔를 우리가 또 r로 두는 거죠. 그죠? 그렇게 두 개를 알게 되면 이 점이 또 결정이 되죠. 그렇게 나타낸 게 요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해서 나타낸 게 극좌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로 세로로 나타낸 게 직교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x가 뭐가 되냐면은 이게 r 세타니까 r 코사인 세타가 되죠. r이고 세타 쪽으로 떨궜으니까 요 길이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얘는 저쪽으로 세타 반대쪽으로 떨궜으니까 r 사인 세타. 그래서 요게 되죠. 그래서 r로 묶으면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낸 것이 지의 극형식이다 라는 거예요. 이때 이 극형식으로 나타낼 때는 원점은 제외해요. 원점은 극형식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그냥 직교 형식으로 그냥 0 이렇게만 쓰지 극형식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요거 각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0이면 이게 이 세타가 몇이에요? r은 0이라고 치고 세타는 몇이에요? 정할 수 없잖아. 뭐 1도예요, 2도예요. 몇 도 정할 수가 없으니까 0은 제외를 합니다. 극형식으로 나타낼 때. 그래서 r은 지의 크기인데 0 이상이고 0보다 크고 세타는 2파이의 정수의 차이 나는 무수히 많은 값을 나타낼 수 있죠. 요게 이제 세타 그죠? 여기 예각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2파이를 더 추가해도 같은 점을 나타내죠. 계속. 그죠? 그래서 2파이 정수배만큼 차이 나는 무수히 많은 값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어쨌거나 어떤 한 세타가 정해지면 2k 파이100 한 것들이 다 이 각을 나타낸다라는 거지. 그죠? 이러한 세타의 각각의 값을 지의 평각이라고 하고 지의 평각의 전체 집합을 아규먼트의 앞자 3개 요거 따와가지고 arg g라고 나타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규먼트 g 쓰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집합인 거지. 많잖아. 그죠? 점이 하나의 각만 나타낸 게 아니라 요 어떤 특정한 각에다가 EM파이 한 것들을 다 모은 거니까 집합인데 보통 수로도 생각을 해요. 그냥 평각하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복소수에서 약간 노테이션들이 좀 엄밀하진 않아요. 아까 뭐 있었는데 x, y 이런 것도 사실 실수 R2랑 좀 혼동되고 근데 복소수라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집합인데 그냥 수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도 보통 f 이게 원래 함수인데 이걸 또 함수로 보기도 그냥 함수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건 함수 값이죠. 지에다 뭐 이미 는 값이니까 그죠? 근데 얘를 함수로 보기도 하고 얘를 함수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복소수에서는 조금 노테이션이 엄밀하지 않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뭐 혼동의 여지가 없으면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평각의 전체 집합을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 어떤 복소수를 나타내는데 이 평각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어떤 특정한 범위, 한 바퀴 딱 특정한 범위를 주해가지고 그래도 주되게 사용되는 그 평각을 하나 잡자라고 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요까지. 마이너스 파이를 포함 안 하고 파이를 포함하게. 그럼 정확히 한 바퀴죠. 딱 여기서부터 여기 포함 안 하면서 한 바퀴 쭉 돌고 여기 딱 다시 오는 거. 그럼 포함하죠 여기까지. 그죠? 그렇게 되면은 저 사이에 있는 각 어떤 각으로 무조건 나타낼 수가 있죠. 유일하게. 그죠? 그거를 만족하는 지의 평각. 얘를 주치 내지 주평각. principal argument, principal value라고 하고 특별하게 세타의 요 대문자 표현 많이 쓰고요. 그래서 argument의 요 대문자로 바꿔서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argument G에 속하는 임의의 각 세타를 사용을 해가지고 argument G는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도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집합인데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제 유동성 있게 잘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argument G를 이런 식으로도 나타냈는데 그렇게 나타내면 이런 관계를 얻는다라는 거지. argument G는 어떤 특정한 각이잖아요. 이 G의 어떤 하나의 평각이니까 그거에다가 EM파이 합친 거. 이런 걸로 나타낸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G의 극형식을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원점은 아닌 거, 0은 아닌 걸로 가정을 하고요.
아까 요런 꼴의,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요런 꼴의 형태는 직교 형식이라고 직교 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극형식을 보니까 조금, 표현이 어떤 하나 숫자 나타내는데 너무 길어요. 너무 좀 불편해. 그죠? 극형식의 의미는 알겠는데 좀 불편해가지고 그거를 좀 더 심플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지수 형식을 도입을 하고 싶어요. 아까 요 표현이 불편했던 거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아이 사인 세타. 그죠? 세타 하나 잡을 때마다 이렇게 길게 써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걸 수 하나 나타내는데. 자, 그런데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해석학에서 배웠듯이 급수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은 요거죠. 분모가 짝수인 팩토리얼 그것들 합친 거. 그 다음에 i 사인 세타는 반대로 홀수인 것들. 1 마이너스 3팩 세타 3승 플러스 5팩 세타 5승. 요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가만 보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일단 요 1 먼저 갖다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i가 있죠. i는 잠깐 1이 아니지. 여기 뭐가 와야 돼? 세타가 와야지. 세타 홀수 차수니까 1 여기 그러면은 1 왔고 여긴 세타 i잖아. 그러면은 1팩 세타 i 요거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플러스 2팩에 세타 i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어요. i 제곱하면 몇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플러스 3팩분의 세타 i의 3승. i의 3승은 마이너스 i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다시 쓰면은 4팩분의 세타 i의 4승.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요런 꼴들의 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보니까 얘는 뭘 넣은 거랑 같아요. 우리 지수, 그죠? e to the x. 그거에다가 뭐 넣은 거랑 같아요? 세타 i. 뭐 i 내지 i 세타. 요거를 넣은 거랑 가만 보니까 같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기호를 채택을 합니다. 갖고 와요. 정의하겠다. 이걸로. 그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표현이 이제 간결을 해줘요. 실수 세타에 대해서 이 i 세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이렇게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얘를 우리가 오일러 공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타에다가 우리가 파이를 넣어보면은 뭐가 성립하냐면 2의 i 파이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사인 파이는 0이니까 요게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넘겨보면은 2i 파이 플러스 1은 0이다. 요 식이 나오게 되죠. 참고로 요 식은 이제 뭐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래요? 우리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수가 몇 개나 있냐면 5개나 있어요. 0, 1, 2i 파이. 이 같이 나온 거 봤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 2 대수에서 2, 그죠? 2i 파이. 이렇게 같이 다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했고 그다음에 연산도 가장 많이 쓰는 연산이 3개나 있죠. 뭐 있어요? 덧셈, 또 여기 곱셈 있죠. i 곱하기 파이. 그 다음에 지수승. 지수승도 중요한 연산이죠. 그렇게 중요한 연산이 3개나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식 중에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수학계에서는. 자, 맘대로 하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의 본 목적은 이 극형식을 뭘로? 지수 형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지수 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R, E의 I 세타 이렇게 나타내서 표현하면은 이제 간단하죠.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얘를 극형식과 지수 형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랬어요. 요거 우리가 G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러니까 여기죠. 얘가 g가 되는 거죠. 여기. 맞죠? 그러면은 극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뭐가 돼요? 크기가 오죠? 루트 2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평각은 다양하게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걸로 채택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난 하겠다. 그냥 정방향대로. 그러면은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죠? 코사인 4분의 5파이 플러스 i 사인 4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고, 요게 이제 무슨 형식? 극형식. 근데 이제 좀 불편하다. 간단하게 지수 형식으로 나타내자 해가지고 루트 2의 i의 4분의 5파이 요게 지수 형식, 지수승으로 나타냈으니까 지수 형식. 그죠? 또는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루트 2 크기는 뭐 변함은 없고, 각을 우리가 4분의 5파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음의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맞죠?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죠. 맞죠? 그래서 루트 2의 마이너스 i 4분의 3파이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을 갖게 되겠죠. 평각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i의 평각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뭐 하나 특정한 각 잡아요. 뭐 예로 잡든 처음 걸로 잡읍시다. 4분의 5파이 요거에다가 플러스 2k 파이.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밑에 걸로 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플러스 2k 파이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없죠. k는 임의의 정수. 그죠? 그 다음에 주평각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주평각은 아까 마이너스 파이 초가 파이 이하인 해당하는 각은 얘가 아니라 얘죠. 그죠?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얘가 주평각이 되겠죠. 유일하게 하나로 나오겠죠. 자, 계속 볼게요. 2의 i 세타의 크기는 1이다. 그건 당연하죠. 그죠? 2의 i 세타. 얘는 이게 지금 지수 형식으로 쓴 건데 원래는 뭐예요? 얘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요거잖아요. 실수부, 허수부. 그 각각의 제곱의 루트죠? 이거잖아요. 그죠? 1의 루트니까 1.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이 i 세타의 켤레는 2의 마이너스 i 세타. 그러니까 평각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부호가 바뀌는 거죠. 2의 i 세타의 켤레. 그럼 얘는 요게 되는 거니까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허수부의 부호만 바뀐다고 그랬어요. 실수부 냅두고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요거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 세타나 어차피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나 같으니까 됐고, 요거는 사인 세타 기함수니까 플러스 i 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맞춰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그럼 다시 정의의 예상 지수 형식으로 나타내면 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성립이 되겠다. 이 i 세타는 어디 있어요? 크기가 1이니까 요 단위원 안에 있죠. 세타는 평각이고 요게 지금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 i 세타. 그러니까 얘의 크기는 당연히 1이 되겠죠. 요거의 켤레는 여기 세타가 이렇게 대칭돼서 오겠죠. 마이너스 세타. 그죠? 이게 마이너스 i 세타. 얘가 이의 i 세타의 켤레가 되겠죠. 그죠? 기하학적으로 봐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수 형식으로 나타내 보려고 해요. 그 복소수의 연산한 거를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뭐 역수 이렇게 돼 있는데 G하고 G1, G2를 각각 지수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져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다음 곱한 거, 나눈 거, 역수를 지수 형식으로 다시 나타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G1 곱하기 G2는 R1 2의 I 세타 1 곱하기 R2 2의 I 세타 2 요게 되죠. 그럼 요거는 뭐 R1 곱하기 R2에다가
2의 자, 이거는 바로 바꿉시다. 그 극형식으로. 그러면 코사인 세타 1 I 사인 세타 1 요게 되죠. 곱하기 두 번째 것도 바로 극형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 2 I 사인 세타 2 요게 되죠. 전개 쭉쭉 해요. 그죠? R1, R2 됐고 실수부 보면 뭐 됩니까?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요거 실수부죠. 그 다음에 호수부 플러스 I 호수부는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플러스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요게 되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코코사사 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니까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요게 되죠. 플러스 I 사코 코사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요게 돼요. 즉 이 말은 R1, R2 2에 I 평각이 더해진다. 맞죠? 그래서 지수 형식으로 나타내져 있을 때 두 수를 곱한다. 그럼 어떤 효과가 일으키냐면 크기는 곱해지고 평각은 더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눠보면 자, 요거는 G2는 R2 2의 I 세타 2분의 G1은 R1 2의 I 세타 1 요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요거를 요 세타 2의 평각의 마이너스를 분모에다가 곱할게요. R2 2의 I 세타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I 세타 2를 분모 분자에다 곱합시다. 요게 되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수 형식 곱하는 건 했거든요. 1번에서. 그럼 1번 곱하게 되면은 평각은 더해진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R2고 2의 I 세타 2 더하기 마이너스 세타 2니까 요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요게 되겠고 그러면은 요거는 0이죠. 2의 I 0 그죠? 평각이 0이라는 거예요. 크기 1이고 1이죠. 요게 2의 I의 0 얘는 1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얘는 뭐가 된다? R2분의 R1 되고 2의 I의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요게 되겠다. 나누니까 어떻게 되더라? 크기는 나눠지고 평각은 빼지더라.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3번 역수는 뭐 간단하죠. 결국에는 요 G분의 1 요걸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평각은 나눠지고 아니 크기는 나눠지고 그러면 얘 1의 크기는 1이고 G의 크기는 우리가 R로 돼 있죠. 그러니까 R분의 1 돼 있고 평각은 빼지죠. 그럼 I 1의 평각은 0으로 보면 되고 G의 평각은 세타니까 요게 되겠죠. 그래서 R분의 1 2의 I의 마이너스 세타 요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복수수의 역수, 지수 형식의 역수를 취하면 역수하고 평각은 부호 반대로.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밑에 식이 자동으로 성립하죠. 보니까 어떤 두 복소수의 평각들의 합은 뭐가 되겠다? 곱한 거의 평각은 뭐가 되겠다? 평각이 보니까 합해져. 그러니까 각각의 평각들의 합 되겠죠. 그죠? 나누는 것도 뭐? 평각이 빼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할 수 없어요. 그냥 집합적으로 그냥 같은 거고 만약에 내가 얘하고 얘를 알게 되면은 얘를 아는 거고 이 세 개 중에 두 가지를 알면 정확하게 하나를 알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투파입의 차이 나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냥 집합적으로 같다. 이것도 같다. 그렇게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그 위의 예제에 의해서 성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복소수 G의 주평가 아르규먼트 G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물론 이제 얘를 실수화 해가지고 나타내서 우리가 구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위에 거를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G의 주평각은 자 요거의 주평각은 지금 이 복소수 두 개가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에 의해서 마이너스 2의 평각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 i의 평각을 뺀 거랑 같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의 평각 중에 아무거나 하나 택하면 돼요.
아무거나 하나. 그러면은 마이너스이니까 지금 실수 음수축에 있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파이 이런 거 아무거나 하나 택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1 루트 3이니까 얘는 3분의 파이가 되겠죠. 3분의 파이 하나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즉 마이너스 3분의 4파이가 일단 평각으로 하나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2k 파이 곱한 것이 사실은 이제 지의 평각들 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평각은 뭐다? 주평각은 여기에서 이제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조건 만족하는 거. 얘 만족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2파이를 하나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유일하게 하나 나오죠. 3분의 2파이다. 그죠? 그런 식으로 위에 예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한번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영역을 복소평면에 나타내시오 이랬어요. 요거 1번 나타내면 어떨까요? 1번. 아규먼트 G가 6분의 파인 거, 주평각이 6분의 파이고 크기가 1보다 큰 거. 자, 그러면은 어쨌거나 주평각이 지금 평각이 정해졌죠. 6분의 파이로 지금 정해졌고, 그러면 요 라인 안에, 그죠?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가 6분의 파이. 근데 크기가 1보다 큰 거니까 요 라인들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뭐 크기가 1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2번 주평각이 요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거. 얘는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 사이니까 당연히 여기 되겠죠. 이런 평각들을 얘기할 때는 원점은 제외한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얘는 주평각이 마이너스, 자 나타내 보면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요 범위죠. 그죠? 여기에서 뒤에 거는 이제 뭐 약간 원을 경계로 하고 있겠네요. 마이너스 i 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니까 약간 요거고 그거보다 큰 거니까 이 바깥쪽. 그럼 교집합은 여기가 되겠다. 그죠? 여기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 1-g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g의 주평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보다 작음을 보이시오 이랬어요. 요거는 이제 사실 되게 간단한 거죠. 자명한데 저 조건 요 뭐 나타냅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g가 어차피 안에서 바꾸게 되면 g-1의 크기가 1보다 작다 요거죠. 그러면은 경계가 어떻게 돼요? g-1이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1이고 반지름이 1인 그죠? 원 요게 돼요. 그거보다 작다는 거니까 이 점 여긴 다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복소수를 택하더라도 평각의 절대값은 2분의 파이보다 작겠죠. 그죠? 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요 허수축으로 가까이 가는 점일수록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질 거고 이쪽에서 가까워질수록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는 건데 어쨌거나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요 평각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절대값은 다 작다. 그렇게 뭐 직관적으로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제 수식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얘는 자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은 요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의 크기의 제곱은 그 복소수하고 켤레의 곱과 같으니까 요거랑 같겠고 그러면은 얘는 자 요거 각각의 켤레죠. 그러면은 g의 크기의 제곱 되겠고 첫 번째 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g 바 플러스 1 요게 되죠.
맞죠? 그러면은 얘는 일단은 캔슬 아웃 되고 요거는 또 뭐예요? 마이너스 공통으로 뽑아내면은 지하고 자기 켤레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리얼 G 요거의 2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뭐가 만족이 되는 겁니까? 자, 리얼 G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리얼 G의 2배가 있는데 그걸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요게 되는 거죠. 맞죠? 얘는 뭐 G 크기의 제곱이고 2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뭐 0 이상일 술 거예요. 그래서 G의 크기가 뭐다? 0 이상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수부의 크기가 0 이상인 복소수들은 당연히 아규먼트 G가 우리가 그 아크탄젠트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실수부 분의 허수부. 그러니까 x분의 y, x분의 y, 그거의 아크탄젠트. 맞죠? 응. 탄젠트 세타가 요게 되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 있다면은 그죠? 요게 실수부잖아. 요게 허수부고 그래서 실수부분의 허수부 요것이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니까 탄젠트 아크탄젠트 얘가 요게 각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도니까 여기서 도는 거니까 그죠?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죠?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 각이 범위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아크탄젠트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아크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되죠.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게 되는 거니까 범위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거의 절대값의 크기가 2분의 파이보다는 작겠네요.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여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 직관적으로 당연히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 평각들의 그러니까 곱의 평각은 각각의 평각의 합과 같고 뭐 나누기의 평각은 각각의 평각의 차와 같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주평각으로 바꾸게 돼도 성립이 되는가? 그거는 이제 안 돼요. 주평각은 특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가 합이 넘어갈 수는 있죠. 그 범위 안에 있는 두 개 합이 그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따라서 모두 성립이 안 되고요. 모두 성립 안 되고 1번 첫 번째 거 1번 두 번째 거 2번이라고 본다면 반례를 하나씩 잡아보면은 G1은 마이너스 1 G2는 우리가 I 이렇게 두 개 되면 곱한 거 G1 G2 곱의 주평각 즉 곱한 거는 지금 마이너스 I죠. 자, 허수축, 음의 허수축, 그쪽에 지금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I 있는 거니까, 얘는 주평각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G1의 주평각하고 G2의 주평각. 자, G1의 주평각, 마이너스 1의 주평각은 마이너스 파이로 해야 돼, 파이로 해야 돼? 파이로 해야죠. 마이너스 파이 초가 파이 이하니까. 그 다음에 G2의 주평각은 I니까 2분의 파이. 즉 얘는 2분의 3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같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얘네 두 개는 범위를 만족하지만 합은 넘어가게 돼서 만족 안 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예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도 똑같이 우리가 하면 되는데 얘는 얘만 쓸게요. G1은 마이너스 I, G2는 I 이런 걸로 잡게 되면은 성립이 안 되게 된다 라는 거고요.